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기 때문에 국장은 1시간 더 늦게 개장을 하게 됩니다. 왜 늦게 개장하는데 나의 출근 시간은 똑같은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질감을 동지애를 느끼면서 함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분도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죠. 월가의 소식 그레너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뭐 차가 더 일찍 많아졌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좀 이 시간대는 아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이미 이제 막 네, 학교 네. 근처에 많이들 그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학교 근처에 내가 회사가 있다 혹은 내가 집이다 하시는 그럼요. 분들은 조금 서두르거나 아니면 예. 조금 늦게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하시는 게 좋죠. 네. 서두르는 것보다. 네. 얼마나 긴장될까요? 예, 그렇죠. 수능 날 저도 생각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네, 그날입니다. 맞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볼 텐데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강세를 이어갔죠? 네, 맞습니다. 뭐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미국이 플러스를 좀 내줬고요. 뭐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뭐 뉴욕, 유럽 시장도 다 플러스가 났고요. 네. 대신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조금 좀 올라갔습니다. 워낙 그동안 이제 수익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요.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장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존슨 하원 의장이 결국은 민주당 힘을 빌려서 내년 2월까지 예산은 임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년 2월 말이 되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재밌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 2종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발표를 했고 앞으로 클라우드 센터 관련된 매출을 증가시킬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칩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칩의 성능이 뭐 괜찮은가 봐요?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클라우드 센터 정도를 꾸릴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한 데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보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한 1.5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칩 개발하고 하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즘 이제 자꾸 이제 견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미 AMD는 이제 8월달에 신형 이제 칩을 개발해서 좀 더 치고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H200이라는 이제 신형 칩을 개발했는데 네. 본격 생산을 하려면 내년 또 2분기가 돼야 되니까 그 사이에 지금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사티아 나델라 대표의 발언이 네. 중국 관련한 시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쓴다. 중국 외의 시장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게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 하고 있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CEO 200분과 만난다고 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근데 이런 발언을 지금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 매출이 들어간 변동성이 커져요. 이제 차라리 그 변동성을 처음부터 이제 네. 투자자들한테 빼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요. 예. 뭐 테슬라는 이제 뭐 한 2.29% 상승했는데 인도 정부의 전기차 수입관세 한 15% 인하가 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하기에 모든 회사들한테 수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이 뭐 비아디, 샤오펑, 리오트도 다 지금 상승하고 있고. 네.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이 한 3% 정도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소매주들이 지금 지난주에 좀 많이 어제도 좀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타기. 예. 타겟이 지금 17.66% 실적 발표가 나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9%가 넘게 올랐는데 오늘 또 8%가 또 넘게 올랐어요. 와. 근데 메이시스는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주들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 신기하네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리사이클 홀딩스가 13% 넘게 됐고요. 브로드윈드도 한 15%. 네. 플러그 파워는 또 2.36%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뭐 실적이 괜찮고 좀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차별적으로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 나왔었던 다양한 경제 지표 가운데 이제 PPI 내용 잠깐 볼까요? 네네. 저 화면 보시지만 이제 PPI가 샤피스트 클라인, 그러니까 아주 둔화가 폭이 크다 이렇게 해서 되게 네. 긍정적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10월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 상상으로 떨어졌는데 네. 이것은 9월 달엔 2.2%였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는 1.9%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10월 달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둔화폭이 너무 큰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근원 PPI 쪽으로 볼게요. 근원 네. PPI 쪽 보면은 10월 근원 PPI가 작년 전년 비해서 2.4%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가 2.7%였고요. 네. 지난 9월 달에도 2.7%가 나왔었어요. 그보다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 본다면은 10월 달에는 거의 상승폭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것보다 에너지 가격, 이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네. 많이 떨어진 부분이 가장 둔화에 큰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미중 간의 정상회담. 네.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무역 관련한 얘기에서는 언급이 없을 거라고 뭐 CNBC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네. 서로 이제 가장 좀 뭔가 핵심이 되는 얘기는 나중에 피하겠죠? 발표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사진 하나 퍼왔는데 딱 재미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하고 시진핑 바이든이 조금 더 시진핑 주석한테 다가가는 모습. 예, 그 모습이고 시진핑 주석은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 친한 척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이 듯이 막 달려들다가 억지 미소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딱 이번 회담을 좀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말씀을 좀 네. 하시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미국 방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언제 때냐면 2017년 4월 이후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 그때 한번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6년 7개월 만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트럼프와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럼요. 시작되고 뭐 코로나도 네, 있었고 네. 하면서 전혀 왕래가 얼굴 안 없었죠. 봤죠. 네.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G20 정상회담에서 그 발리회담이었거든요. 이후에 네. 지금 1년 만이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났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안 만나고요. 좀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뭐 샌머테이오 카운티에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되게 그래서 좋은 곳이래요. 예, 되게 네, 사유지고 뭔가 네. 되게 또 아늑하고 네. 뭐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뭐 산책로도 걷고 오찬도 함께 네. 하셨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군사 소통 창구 복원에 합의를 했다. 첫 번째.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이제 그 양국 간의 감축 문제가 지금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이제 펜타닐 단속 네. 협력을 위한 워킹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2020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그러한 연구소예요. 네. 이 연구소에 대해서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이제 해제할 거다. 이것은 뭐 거의 처음이래요. 미국이 중국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써니랜드 성명이 지금 합의를 마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중이 기후 공동 대응 워킹 그룹을 출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생에너지 쪽에 되게 좋은 뉴스가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미중 관계 안정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윈윈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과의 어떤 협력 없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 여기서 대반 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의 해결이 힘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역 문제가 지금 굳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일단 소문이에요.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 끝나고 실무진들이 협의한 내용을 차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 그래요? 전혀 그런 얘기. 없지는 않나 보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요거 끝나고 지금 이제 저녁 만찬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뭐 먹을까요? 글쎄요. 중식 위주로? 중식. 그렇죠. 왜냐하면 서부 쪽에 차이나타운이 많으니까. 그래요. 중식 위주로 또 배려를 하겠죠. 예. 그래서 만찬에는 미국 재계 지도자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그 20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때 좀 또 시진핑 주석이 아마 미국 이제 경제 재계 이분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겠나.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또 그 만찬 자리에서 가까이 시 주석과 가까이 앉게 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옆에 갔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론 머스크, 뭐 젠슨왕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같은 이제 차이니즈 쪽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또 우리가 사실 중간에 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고요. 타겟 실적 발표 얼마나 좋았길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네, 그렇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17.75%가 상승했어요. 네. 13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거의 갭상승이에요. 뻥뻥뻥 이렇게 뛸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전체 소매 유통업체 중 한 사이즈를 본다면 한 8위 정도, 여덟 번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번에 3분기 매출이 254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전망치는 253억 달러인데 그래서 약간 상회를 했는데 사실 전년 대비로 해서는 한 4.2% 정도 매출이 감소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EPS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달러가 나왔거든요. 전망치가 1.47달러였는데 전망치에 비해서 되게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호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나왔어요. 비용 관리. 네, 비용 관리를 잘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수요가 꾸준한 카테고리에 집중했다. 특히 이제 뷰티하고 의류, 전자제품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업 서비스가 매출이 12%가 증가했고. 드라이브업이라면은 차를 갖고 미리 주문해 놓으면은 딱 나 있어요. 그럼 이제 차가 쭉 픽업만 하면 들어가면서 되는군요. 얘기를 하면은 네. 나오면서 햄버거 꺼내듯이 딱 실어줍니다. 편하네요. 예, 요 드라이브 서비스가 이제 매출이 12%가 증가했고요. 네. 당일 배달 서비스도 해주거든요. 요게 한 8% 증가했다. 네. 그다음에 재고 수준도 14%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재고 수준들이 일반적인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14%까지 감소시킬 정도로 비용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소매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지금 뭐 쇼핑 시즌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까지 아마 섞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 마감 후에 지금 시스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간을 네. 고려해서 좀 크게 하라고 하는데. 네, 좀 아쉬웠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장중에서는 그냥 보합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에 사실은 약간 이제 비트를 했어요. 괜찮았어요. 부합은 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코 시스템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트워킹 인프라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AR 관련된 사업에 계속 진출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때는 AI 실적이 한 16% 증가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AI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3분기 매출 기대치가 145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146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합은 했고요. 그다음에 EPS도 기대치가 한 1.02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1.11달러로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시간에서 그럼 이렇게 뭐 실적도 부합됐는데 왜 떨어졌느냐? 첫 번째가 이제 가이던스 문제였어요. 역시나 가이던스가 가이던스, 좀 예. 둔화되는군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 중에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고객 주문량이 감소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 시스템 그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예, 요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22일에 네. 사이버 보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최강자죠. 스플렁크를
280억 달러에 인수하나요? 인수했어요. 인수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돈 써서. 예. 그래서 특히 이제 AI 쪽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쪽에 이제 대한 어떤 이제 비즈니스가 필요하니까 이걸 인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이 좀 그래도 좀 AI 쪽에서 네. 요즘 실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많이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장위에서 좀 하락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1%대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장 체크 포인트 뭘 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지수들이 또 발표가 돼요. 10월 수출입 물가라든지 네.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가동률, 제조업 쪽 관련된 이제 지수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 주택시장 지수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경기 전망치가 몇 퍼센트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4분기까지.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제 월마트하고 메이시스,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의 이제 최강자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또 향후 이제 전망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중국 ADR도 네. 실적 발표가 지금 이번 주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텐센트, JD.com, 샤오펑, 네티즈 다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전망치들이 실적이 다들 부합을 괜찮죠. 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알리바바하고 레노버가 또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ADR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아마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현수 대표님이 내년도 미국 금융시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 요청이 좀 많아갖고 네. 사실 저희 그레너리 투자문에서 2024년 미국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를 다음 주 22일 수요일하고 네. 그다음에 23일 목요일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금융시장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저희 그레너리 투자자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네이버 검색창에 그레너리 투자자문 치면 나오나요? 그럼요. 예, 네. 바로 나옵니다. 상위에 나옵니다. 네, 그레너리 투자자문한테 레는 어입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감사합니다. 검색하시고 네. 내년도 미국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도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